안녕하세요. 사조이TV의 펠레스코어. 저는 펠레를 맡고 있는 송영주입니다. 그리고 저는 스코어를 맡고 있는 박미르달 코치입니다. 네, 지난주에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 프리메라 리가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상하게도 11경기나 예상을 했더라고요. 네, 꽤나 많은 경기를 저희가 예상했었죠. 네, 보통은 5경기 예상을 하는데 지난 방송에서는 11경기를 예상을 했고요. 제가 7경기를 마치고 미르달 코치가 6경기를 마쳤습니다. 네. 5경기 예상할 때는 2경기 내지 3경기를 마치고 네. 11경기 예상하면은 또 이제 반타작인 6경기를 맞추는 미르달 코치의 모습인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저는 매번 방송 때마다 말씀드린다만 저는 꾸준함을 항상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맞추든 못 맞추든 항상 정확하게 반타작만 네. 하겠다는 의지로 하고 있습니다. 뭐 야구로 치면 5할 타자긴 한데 네. 예측가에서는 거의 무슨 뭐 꽝손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역으로 보면 저는 항상 반은 맞춘다는. 그래서 그 반이 뭐를 맞추는지 한번 그런 거를 좀 보시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긴 네. 합니다. 아니 그런 걸 보시는 재미는 없어요. 왜냐면 뻔한 경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네. 지난주에 11경기를 예상을 하긴 했는데 너무나 네. 뻔한 경기들이 곳곳에 있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저희가 그런 걸 맞추면서 네. 적중률을 조금 높여놓은 상태인데요. 네. 자, 좀 전에 언급했다시피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 프리메라 리가는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서는 세리아 경기는 마지막 라운드를 남겨놓고 네. 있는데 그거보다는 역시 이제 각국의 FA컵 그리고 K리그 클래식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리그가 끝나고 나서 저희 방송을 그냥 접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오늘부터 K리그 클래식에 발을 담그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적중률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리그들이 속속 마감을 하고 있는 가운데 네. 역시 이제 각국의 FA컵 결승전이 펼쳐지기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잉글랜드 FA컵, 더 FA컵이죠. 네. FA컵 결승전이 첼시와 아스날의 대결로 펼쳐집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FA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대회입니다. 특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회인 만큼 특히 또 영국의 이제 그런 리그나 아니면 그런 분위기들이 약간 좀 전통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따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FA컵도 그런 일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고 굉장히 사력으로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아스날과 첼시가 격돌을 하게 되는데 뭐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네. 양 팀의 상황이 지금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네. 첼시는 우승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올 시즌의 리그에서 30경기나 승리를 거뒀으니까 네. 말 그대로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반면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21년 만에 22년 만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결국은 다시 5위를 기록하면서 그동안은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다가 밑으로 내려왔고요. 네. 그리고 19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지 못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여러분이 얘기하는 아스날의 과학이 깨졌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로서는 FA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자존심을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스날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벵거 감독의 FA컵 결승전 끝나고 나서 재계약을 아마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FA컵에서 우승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 벵거 감독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네. 여기에 메스토에즈, 알렉스 산체스 모두 이런 선수들을 잡기는 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FA컵이 더 절실한 쪽은 첼시보다는 아스날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경기력에서는 첼시가 좀 더 우위 있지 않을까요? 그쵸.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쿠아드라도가 이제 뭐 유벤투스로 완전 이적했다는 소식도 있고 뭐 선수단 같은 경우에도 우승 이후에 관광차를 타면서 이제 런던 시내를 돌면서 그 셀레브레이션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준비했었다가 맨체스터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은 취소가 된 상황이긴 한데 약간 좀 팀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은 경향이 좀 그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승 이후에 좀 더 휴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기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보일 것 같은 게 이제 중요 선수들 그리고 벵거 감독의 그런 거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마 아직도 굉장히 칼을 갈면서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아약스를 물리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메뉴가 올 시즌에 더블 아닌 더블 이렇게 네.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리그컵 우승도 차지했고 유로파리그 우승도 차지했어요. 네. 그러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획득하게 됐는데 첼시 같은 경우에도 FA컵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면 더블이죠. 그쵸. 네, 네. 리그 우승과 FA컵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첼시로서도 동기부여는 매우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승패를 좀 예측해 볼까요?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저는 그래도 최근에 경기 결과들을 많이 가져온 아스날을 좀 더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네, 막 던지는구나. 특히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컵 대회에서 좀 강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물론 좀 그것도 좀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어린 선수들을 많이 기용하면서 FA컵이나 리그컵에서 그런 유망한 선수들을 많이 발굴했었고 그런 컵 대회에 대한 약간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스날이 뭔가 좀 한 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FA컵에서 더 유리한 쪽, 그러니까 FA컵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둔 쪽은 아스날이 분명합니다. 네. FA컵 우승을 또 차지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런 면을 봤을 때 아스날이 좀 더 우위에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첼시가 승리하고 우승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백으로 변화를 꾀하면서 최근 네. 경기력이 매우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코시엘리가 최종전에서 어처구니 없는 퇴장을 네, 했었죠. 예. 퇴장을 당하면서 FA컵 결승전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수비 라인에서 문제를 좀 드러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는 첼시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독일 쪽 FA컵 포칼 결승전도 펼쳐집니다. 네. 이 프랑크푸르트와 도르트문트가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네. 어때요? 뭐 이거는 사실 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도르트문트와 프랑크푸르트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약간 뭔가 좀 결과를 벌써부터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특히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최근에 리그를 이제 챔스 직행으로 끝내면서 분위기도 굉장히 잘 가져온 편이고 네. 그리고 리그를 그런 식으로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아마 유종의 미를 좀 더 거두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더 준비가 더 잘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도 올 시즌에 굉장히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어요. 3백이 단단했고 그러면서 빠른 역습에 의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후반기 들어가면서부터 부상 선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네. 특히 수비 라인에서 부상이 있으면서 3백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원하는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반면에 도르트문트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뭐 오바메양, 마르코 로이스, 우스만 덴벨레를 앞서는 공격이 파괴력을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도르트문트도 수비가 좀 불안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변수가 좀 있다. 수비가 불안한 팀들 간의 대결에서는 한 방을 누가 먼저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네. 경기 흐름이 결정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모로 봤을 때 도르트문트가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만 도르트문트가 최근 포칼 결승전에 계속해서 이름을 올렸는데 패배하면서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거든요. 네. 아마 3시즌 연속으로 포칼 결승전에 갔다가 우승에 실패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선수들이 좀 경직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승리는 도르트문트. 네, 저도 도르트문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워낙에 이제 공격력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쵸,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코파델레이 결승전입니다. 네. 코파델레이 결승전이 더욱더 예측하기 쉬운데요. 네. 바르셀로나와 알라베스가 대결을 펼칩니다. 네. FA컵 결승전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그리고 포칼 결승전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베를린에 있는 올림피코 스타디움에서 네. 그런데 코파델레이 같은 경우에는 매 경기장이 바뀝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비센테 칼데론에서 펼쳐지게 되거든요. 네. 비센테 칼데론에서 펼쳐지는 마지막 공식 경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바르셀로나 알라베스 경기 네. 뭐 거두절미하고 그냥 네. 예상해 주시죠. 저는 한 가지 그나마 변수가 있다면 네. 최근에 이제 메시 선수가 사건에 연루되면서 재판의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네. 좀 그런 부분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알라베스의 팬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가 쉽게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네. 저 바르셀로나 에이바르전 경기 해설했는데 네. 그 경기에서 루이스 수아레스하고 리오넬 메시가 전반전부터 후반 한 10분, 20분까지는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메시는 메시예요. 네. 컨디션이 안 좋아도 2골 넣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영향이 있더라도 경기력에는 지장을 줄 것 같지가 네.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마지막 바르셀로나에서의 경기잖아요. 네.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이 경기에서 우승을 놓치면 올 시즌 무관이 됩니다. 그 점을 고려했을 때 바르셀로나도 동기부여가 강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파괴력을 보여주면서 알라베스의 단단한 방패를 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바르셀로나 승리 예상하시는 거죠? 아, 네. 저는 뭐 알라베스가 잘하길 사실 바라고는 있습니다만 뭐 사실 그게 약간 약자에 대한 응원 약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강하다는 거는 사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네, 없죠.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알라베스가 결승전 진출한 다음에 리그에서 어차피 잔류에는 성공했고 네. 이런 무대는 못 나가니까 네.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하고 결승전에서 붙었을 때를 예상해서 네. 3백을 막 가동하면서 수비를 더 단단히 구축할 수는 없을까? 그러다가 막 패배를 당했고요. 그러면서 다시 포백으로 돌아왔다가 네. 막 그러면서 감독이 결승전을 치르기 전에 리그 경기를 테스트용으로 많이 활용하면서 다양한 전술을 꾀했던 모습이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뭐 어차피 MSN은 이렇게 저렇게 해도 못 막을 수 있으니까 네.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것은 FA컵 우승은 저는 아스날에 네, 저는 첼시를 예상했습니다. 네. 그리고 포칼 우승은 저희 같이 도르트문트, 네. 그리고 코파델레이 우승도 저희 같이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를 예상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K리그 클래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